겨울에 진짜 미친 거 아냐? 지금 전 세계가 뒤집어졌습니다. 한국에 처음 방문한 독일 출신의 SNS 스타가 급히 켰던 라이브 방송 때문인데요. 그녀는 영하 12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겨울의 한국인들의 옷차림을 보고 충격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의 라이브 방송을 지켜본 시청자들은 너도 나도 한국인들은 체온이 다르게 설정된 게 틀림없다는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한국에 머무는 동안 한국인들의 진짜 무서운 점을 발견하고 말았는데요. 해당 장면을 목격한 전 세계의 시청자들은 대체 한국인들의 정체가 뭐냐는 반응까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대체 그녀와 전 세계의 시청자들이 목격한 장면이 어떤 건지 함께 알아보러 가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 출신으로 300만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는 요한나 피셔입니다. 주로 여행과 라이프 스타일 관련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고 있죠. 전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그 나라만의 특별한 문화와 풍습을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매번 새로운 나라를 방문할 때마다 그곳만의 독특한 매력을 발견하는 게 제 일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죠. 사실 저는 독일에서도 꽤 추운 지역에서 자랐어요. 매년 눈이 내리는 겨울을 겪어왔기 때문에 추위에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어디를 가든 추위 정도야 별거 아니겠지라는 자신감이 있었죠. 독일의 추운 겨울을 이겨냈는데 다른 나라의 겨울이 뭐가 대수겠냐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제 자신감을 완전히 무너뜨린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한겨울이었어요. 처음 한국에 온 건 약 2주 전이었어요. 최근 들어 한국의 다양한 문화가 해외에서 인기를 끈다는 점이 정말 흥미로웠죠. 출발 전부터 저는 이번 여행에 대한 기대감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K-팝이나 K-드라마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으니 한국의 최첨단 도시 풍경과 젊은이들의 트렌디함을 보여주면 제 팔로워들이 분명 좋아할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서 밖으로 나가는 순간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제 온몸이 덜덜 떨릴 정도로 매서운 칼바람이 불어닥쳤거든요. 그동안 경험했던 어떤 추위와도 달랐습니다. 너무 놀라서 공항 직원분께 여쭤봤죠. 지금 온도가 얼마나 되나요? 그랬더니 영하 12도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예요. 순간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독일 북부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에게도 이건 정말 만만치 않은 혹독한 추위였어요. 어렸을 때 경험했던 추위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칼날 같은 바람이 피부를 파고드는 것 같았어요. 완전히 건조한 찬바람이 온몸을 에워싸며 뼛속까지 시리게 만들었죠. 공항 안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그나마 견딜만 했어요. 하지만 밖으로 몇 분만 나가 있어도 손발이 꽁꽁 얼어붙을 것 같았습니다. 이대로는 제대로 된 방송을 하기 힘들겠다는 걱정이 밀려왔죠. 와, 한국 겨울, 정말 만만치 않네. 이런 날씨에서 어떻게 방송을 할 수 있을까?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그날 공항에서 서울 시내로 이동하면서 차창 밖 풍경을 찍어 간단히 SNS 라이브를 켰어요. 하얗게 얼어붙은 도로와 매서운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을 보여주며 현지 상황을 전했죠. 팔로워들의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 겨울 심각하다는데 괜찮아. 혹시 동상 걸리는 거 아니야? 따뜻한 옷 챙겨 입어라는 걱정 가득한 댓글들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길에서 마주친 한국인들의 모습이었죠. 몇몇은 패딩을 입었지만 놀랍게도 바지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크록스 같은 슬리퍼를 신고 나오셨더라고요. 영하 12도에 말이죠. 저는 차 안에서조차 덜덜 떨고 있는데 그분들은 마치 봄날 산책하듯 여유롭게 걸어다니고 계셨어요. 한국 도착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현지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며 라이브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기온은 여전히 영하 10도 안팎이었고 하늘에서는 하얀 눈발이 살포시 내리고 있었죠. 저는 두꺼운 패딩에 목도리, 모자까지 잔뜩 껴입고도 추위에 떨면서 걷고 있었어요.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꽁꽁 얼어붙은 길바닥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그때였습니다. 조용한 주택가 골목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 중년 아저씨가 눈길을 터벅터벅 걸어오고 계셨는데 옷차림이 너무나 독특했죠. 위에는 두꺼운 패딩을 입으셨는데 아래는 반바지만 입고 다리를 시원하게 드러낸 채 여유롭게 걸어오시는 거예요. 순간 이분 혹시 변태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상식으론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그저 반바지 차림일 뿐인데 이 살인적인 추위 속에서는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저는 즉시 라이브 카메라를 들이대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어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금 영하 10도인데
어떤 아저씨가 반바지만 입고 있어요. 믿기지 않아요.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습니다. 헉, 실화야. 설마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한국 사람들 대단하다. 댓글들이 연신 올라왔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저씨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웃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웃고 떠들고 계셨어요. 마치 따뜻한 봄날에 산책하듯 편안해 보였죠. 저는 그걸 보면서 더욱 황당해졌습니다. 대체 어쩌면 이렇게 추위를 못 느낄 수 있지?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제 라이브 방송 댓글창은 순식간에 이 정도면 한국인은 슈퍼파워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와 같은 반응들로 가득 찼어요. 조회수도 평소보다 3배는 더 올라갔죠. 저는 그 영상을 한국 반바지 아저씨 실시간 목격이라는 제목으로 저장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은 일제히 이 아저씨가 어떻게 이런 추위 속에서 반바지를 입을 수 있는지 다양한 추측과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는 호기심이 멈추지 않았어요. 한국의 겨울 풍경을 더 다양하게 담고 싶어서 카메라를 들고 거리를 계속 돌아다녔죠. 그러다 보니 더 놀라운 광경들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반바지 아저씨만이 예외가 아니었어요. 예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슬리퍼나 크록스 같은 신발을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어떤 분은 발 뒤꿈치도 덮지 않는 슬리퍼를 신은 채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발이 얼어붙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절로 들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서울 한복판에서 만난 고등학생들의 모습이었어요. 이 학생들이 어떻게 입고 있었는지 아세요? 위에는 롱패딩을 입었는데 아래는 짧은 반바지에 슬리퍼를 신고 있었어요. 그것도 눈이 소복이 쌓인 길을 뛰어다니면서 장난을 치고 있었죠. 그 학생들의 밝은 표정으로 서로 눈싸움을 하고 웃으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 팔로워들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인의 체온은 우리와 다르게 설정된 것 같다. 저희가 상상도 못하는 DNA를 가진 민족이 아니냐라는 재미있는 반응을 보냈죠. 그때 저는 트위터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한국 겨울 패션은 반바지에 롱패딩에 슬리퍼라고? 그랬더니 유럽과 미국의 팔로워들이 정말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거의 분노에 가까운 댓글들이 달렸죠.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우리나라에선 상상도 못해야 하는 반응부터 그거 합성 아니냐? 라며 의심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제가 올린 건 라이브 영상이었기 때문에 조작이 아니라는 게 명확했죠. 서울에서도 저는 추위에 얼어붙을 것 같았는데 어느 날 택시를 탔을 때였어요. 기사님께서 영어로 꽤 능숙하게 말씀하시더니 혹시 더 멋진 겨울 풍경을 찾으시면 강원도가 최고라고 추천해 주셨어요. 옆에 있던 한국인 통역 도우미 미나도 맞아요. 동해안 바다가 겨울철에 정말 아름답다고 거들어 주었죠. 기사님께서는 눈 쌓인 해변이나 파도가 절경이라 관광객들이 많이 간다고 소개해 주셨는데 솔직히 저는 좀 의아했어요. 이 춥고도 추운 계절의 바다라니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도 호기심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곧장 동해안으로 떠났죠. 그날 날씨는 영하 4도 정도였는데 바닷바람 때문에 체감온도는 훨씬 더 낮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목도리, 모자, 두꺼운 패딩까지 완벽하게 갖춰 입고 해변을 걸었는데도 발이 너무 시려웠어요. 5분 만에 숙소로 돌아가고 싶을 정도였죠. 그런데 저 멀리 모래사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광경을 목격했어요. 맨발로 돌아다니는 어르신들이 계신 거예요. 한두 분이 아니라 꽤 여러 명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라이브 방송을 켰어요. 여러분, 지금 겨울 바다인데 여기서 어르신들이 맨발로 산책을 하고 계세요. 제가 잠깐만 있어도 발이 시려운데 이분들은 어떻게 괜찮으신 걸까요? 라고 중계했죠.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말도 안 돼. 동상 안 걸리나요?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나중에 물어보니 이 해변 근처 지역 주민들 사이에 재미있는 믿음이 있더라고요. 매일 새벽이나 낮에 맨발로 해변을 걷는 게 건강에 좋다고 믿는 분들이 많다는 거였어요. 용기를 내서 통역 앱을 이용해 몇몇 분께 인터뷰도 시도해봤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태어나면 흙과 바다를 자주 밟아야 오래 산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치 한국의 노년층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건강 비결 같았어요. 저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지만 그분들의 표정을 보면 정말 하나도 춥지 않아 보였어요. 오히려 즐거워 보이기까지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한국의 겨울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그날 진행했던 라이브가 큰 화제를 모으면서 제 채널 구독자 수도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그때 저는 더 욕심이 났죠.
해질녘쯤 되면 풍경도 멋있어질 테니 반응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해변에서 기다렸는데 그때는 기온이 더 떨어져서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다른 한국분들처럼 맨발로 걷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30분이 넘도록 바깥에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입이 떨리기 시작했고 손발의 감각도 점점 둔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이건 좀 위험한데 라는 생각이 들 때쯤 화면 속 제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더군요. 시청자들도 심각성을 알아챘는지 채팅창에서 저체온증 오는 거 아니에요? 얼른 숙소로 들어가세요. 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쏟아냈죠. 결국 서둘러 방송을 종료하고 근처 편의점으로 뛰어갔어요. 뜨거운 음료로 몸을 녹이려 했지만 어지럼증과 두통이 심해져서 결국 응급실행을 결정했습니다. 다행히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아보니 경미한 저체온증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당분간 따뜻한 곳에서 쉬면서 외출을 자제하세요라고 당부하셨죠. 저는 곧바로 미나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고 미나는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대로 무리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 솔직히 저도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됐어요. 그 고민을 미나에게 털어놓자 미나는 잠시 고민하더니 뜻밖의 제안을 했죠. 저희 부모님 계신 본가로 같이 가실래요? 저희 집은 보일러를 3개 틀어놔서 겨울에도 반바지 입고 다닐 수 있을 만큼 따뜻하거든요. 하루만 계시면 몸 상태가 금방 나아지실 거예요. 이 추운 날씨에 반바지를 입을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지만 지금은 따뜻한 곳이 절실했어요. 정말 폐가 안 된다면 부탁드릴게요라고 답했더니 미나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친구 데려오는 걸 좋아하셔서 괜찮으실 거예요 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나의 부모님 댁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여는 순간 후끈한 열기가 저를 감쌌어요. 추위에 꽁꽁 얼었던 제 몸이 순식간에 녹는 것 같았죠. 이 집은 히터를 엄청 세게 틀어놓은 걸까 하는 생각에 둘러봤지만 거실 어디에도 라디에이터나 히터가 보이지 않았어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주변을 둘러보는 저를 보며 미나가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건 보일러예요.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 전통 난방 방식이 현대식으로 발전된 거랍니다. 미나의 설명은 계속됐어요. 옛날 한국의 선조들은 아궁이에서 만든 열을 방바닥 아래 구들장으로 전달해 실내를 데웠다고 하더군요. 두한조결이라고 해서 머리는 서늘하고 발은 따뜻하게 유지하면 건강에도 좋았다고 해요. 게다가 열효율이 아주 뛰어나서 한번 불을 때면 오래 따뜻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그 전통 방식이 보일러, 파이프로 현대화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과학적인 전통 문화에 감탄했죠. 조심스럽게 바닥에 발을 대보니 은은한 온기가 전해져 왔어요. 공기가 뜨거운 게 아니라 바닥이 고르게 데워지는 게 독특하네요. 서양의 난방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죠. 미나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겨울에도 반바지에 슬리퍼 차림으로 지내는 경우가 많아요. 선조들의 지혜가 만든 난방 문화가 정말 편리하죠 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 등 밑으로 전해지는 따뜻한 기운이 정말 포근했어요. 라디에이터나 히터와는 달리 공기가 건조해지지 않으면서도 은은하게 몸을 감싸주는 느낌이었죠. 마치 따뜻한 모래사장에 누워있는 것처럼 온몸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때 미나의 어머니께서 부엌에서 구수한 향이 나는 따뜻한 국물을 한 그릇 들고 나오셨어요. 보기만 해도 침이 고이는 하얀 국물을 보며 미나가 오늘 저녁으로 곰국 드셔보실래요? 라고 물었는데 순간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곰국이라고? 설마 진짜 곰고기가? 하는 생각에 잠시 당황스러웠죠. 미나는 장난기 가득한 표정으로 네, 곰고기로 만든 국이에요 라고 말했고 저는 진지하게 처음 먹어보는데 괜찮을까요? 며 걱정했죠. 서양에서는 곰고기를 먹는 문화가 없어서 잠시 망설여졌거든요. 그러자 미나의 부모님께서 아이고, 무슨 곰이에요? 하며 크게 웃으셨고 미나도 농담이었어요. 솥뼈를 오래 고아서 만든 국물이라 곰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안도의 한숨을 쉬며 아, 정말 곰인 줄 알았네요. 라고 웃었어요. 곰탕은 정말 고소하고 담백했습니다. 하얀 국물에서 모락모락 김이 피어오르고 부드러운 고기도 듬뿍 들어있어서 소금 조금 넣어 먹으니 온몸이 녹는 것 같았어요. 추위로 움츠러들었던 제 몸이 국물 한 그릇으로 완전히 풀리는 듯했죠. 추운 날씨에 이보다 더 좋은 음식이 있을까요? 너무 맛있습니다라며 연신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밥까지 맛있게 비우고 나니 어머니께서 후식으로 제주도에서 보내온 귤이라며 한 봉지를 내오셨어요.
겨울 간식으로는 이게 최고라는 말씀에 한 개를 까서 먹어보니 새콤달콤한 향이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귤향이 가득한 손끝에서도 겨울의 정취가 느껴졌어요.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따뜻한 국물과 상큼한 귤 덕분에 겨울이라는 걸 완전히 잊을 수 있었습니다. 포근한 온돌방의 온기와 맛있는 식사 덕분에 그날 밤 정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기하게도 어제까지 괴롭히던 저체온증과 두통이 싹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치 마법처럼 컨디션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 같았죠. 하루 만에 이렇게 좋아질 수 있다니 믿기지 않네요. 한국의 전통 난방과 음식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줄이야 라고 말하자 미나는 원래 이렇게 땀을 쫙 빼고 나면 금방 좋아진다면서 잘 됐다고 하더군요. 한국식 난방의 매력에 푹 빠진 저는 라이브 방송을 켜서 이 놀라운 경험을 시청자들과 공유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채팅창의 반응이 예상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닥을 그렇게 뜨겁게 데우면 에너지 낭비가 심하지 않냐는 악플이 꽤 많이 보이더군요. 사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했었죠. 이 궁금증을 미나에게 물어보니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어요. 한국의 건물들은 단열이 잘 되어 있고 바닥 복사열 방식이라 생각보다 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는다는 거였죠. 게다가 요즘에는 지열이나 태양열 같은 친환경 에너지와 결합한 사례도 늘고 있다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설명을 들은 시청자들의 반응도 금세 바뀌었어요. 대부분 역시 한국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는 식의 댓글들이었죠. 한동안 소동이 지나가고 저는 라이브 방송과 SNS에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 써보았어요. 한국은 밖이 칼바람으로 살을 애듯 춥지만 실내는 마치 한여름처럼 따뜻하다라고요. 이 글이 공감을 얻었는지 비슷한 경험담이 물밀듯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한국 출장 때 호텔 온돌방에서 지냈는데 한겨울인데도 반팔만 입고 지냈어요 라고 썼고 또 다른 분은 처음에는 추운 겨울날 반바지와 슬리퍼 차림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엄청난 문화 충격을 받았는데 온도를 경험하고 나니 이제야 이해가 됩니다 라는 식의 댓글을 남겼죠. 미나 부모님 댁에서 보낸 하루는 제게 한국의 겨울 문화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해준 소중한 경험이었어요. 밖은 영하 10도를 훌쩍 넘는 혹한이지만 실내가 이토록 아늑하니 굳이 두껍게 껴입을 필요가 없다는 걸 몸소 깨달았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미나의 아버님의 모습이었어요. 바깥 기온이 영하권인데도 그냥 반바지 차림으로 집 앞 슈퍼에 다녀오시더군요. 처음에는 깜짝 놀랐는데 이제는 그 모습이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실내가 이렇게나 따뜻하니 잠깐 외출할 때는 굳이 옷을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게 미나네 본가에서 푹 쉬고 서울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저는 평소처럼 차 안에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오후부터 갑자기 쏟아지기 시작한 눈 때문에 도로가 순식간에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차들은 제대로 된 속도를 내지 못했고 제가 탄 차도 계속해서 바퀴가 헛돌기만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곳의 상황이 심각해졌어요. 눈보라가 정말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는데 체감 온도도 말도 안 되게 낮아졌네요. 차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실시간으로 전했더니 시청자들의 걱정 어린 댓글이 쏟아졌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상황이 더욱 심각해 보였습니다. 다른 차들도 언덕 아래에서 멈춰 서 있거나 미끄러지면서 가드레일에 부딪히는 아찔한 광경이 계속됐죠. 차 안에서 저는 이러다가 정말 몇 시간이고 여기 갇히는 거 아닐까 하는 불안감에 휩싸였어요. 라이브 방송 채팅창에도 걱정스러운 메시지들이 계속 올라왔습니다. 빨리 구조 요청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한국도 폭설에는 취약하다고 들었는데 괜찮을까요? 같은 댓글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죠. 저도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대로 여기서 갇혀버리면 어떡하지? 그렇게 1시간 정도가 지났을까요? 멀리서 제설차의 불빛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구청 관계자들이 제설차를 앞세우고 염화칼슘을 뿌리며 도로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건 작업 속도였어요. 더 감동적인 건 옆 차선에 서 있던 운전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나와서 제설 작업을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50대쯤 되어 보이는 한 아저씨가 무언가 외치길래 미나에게 무슨 뜻이냐 물어보니 다들 조금씩 도와주자는 뜻이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주변에 있는 다른 아저씨들도 하나둘씩 도와주면서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있죠? 놀랍게도 채 1시간도 안 돼 언덕길에 눈이 거의 다 치워졌어요. 제설차가 마지막 남은 눈을 밀어내자 저희 차도 부드럽게 언덕을 오를 수 있게 되었고 다른 차들도 순식간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다시 라이브를 켜고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믿기 힘드시겠지만 불과 한두 시간 만에 이 위험했던 언덕길이 완전히 정리되었어요. 한국 사람들의 유명한 빨리빨리 정신이 이런 식으로 발현되는 거였네요. 극심한 추위와 폭설 속에서도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도 폭발적이었어요. 저 정도면 따로 훈련받은 거 아냐? 대체 한국 아저씨들은 정체가 뭐냐라는 댓글들이 연이어 올라왔습니다. 서울로 무사히 돌아온 후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미나가 특별한 제안을 했습니다. 찜질방에 한번 가보시는 건 어떠세요? 한국의 겨울 문화를 제대로 경험하시려면 꼭 가봐야 할 곳이에요. 찜질방에 들어서자마자 독특한 광경이 펼쳐졌어요. 사람들이 모두 같은 주황색 옷을 입고 마치 집에 있는 것처럼 편하게 바닥에 누워 있었죠. 처음에는 조금 어색했지만 이상하게도 금세 그 분위기에 젖어들었어요. 매점에서는 삶은 계란과 시원한 식혜를 팔고 있었는데 호기심에 둘 다 사서 먹어봤어요. 뜨거운 계란과 달달하고 시원한 식혜의 조합이 의외로 잘 어울려서 놀랐죠. 이런 조합을 어떻게 생각해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그러다 불가마라는 곳에 들어가 봤는데 이름 그대로 정말 불 속에 들어온 것 같았어요. 뜨겁고 습한 공기가 온몸을 감싸자 순식간에 땀이 흘러내렸죠. 더 이상 견디기 힘들어 나왔을 때 반대편에 얼음방이라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호기심에 얼음방에 들어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냉동고 안에 들어온 것처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와 몸이 덜덜 떨릴 정도였어요. 이런 극과 극의 온도 차이를 오가며 느끼는 감각이 신기하면서도 재미있었습니다. 한국은 겨울이 춥다고들 하지만 이렇게 찜질방이나 사우나에서 힐링하면서 추위를 이겨내는군요라고 제가 말하자 미나가 활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밖이 춥다고 집에만 있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겁고 차가운 방을 번갈아가며 즐기는 거예요.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영하의 기온에 떨며 저체온증까지 겪었던 제가 지금은 반팔 차림으로 땀을 흘리며 있다는 게 참 신기했어요. 마치 계절이 바뀐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였죠. 그렇게 즐거운 한국에서의 시간을 뒤로하고 독일로 돌아왔는데 영상 조회수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곧 다시 한국에 가려고 해요. 그래서 그러는데 겨울에는 꼭 하는 한국분들의 문화가 또 있을까요? 있다면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